여자들끼리의 기싸움이라는 게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심하다고 하죠. 그 여자들의 기싸움 중에 하나로 형님과 동서 사이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 동서와 형님에 관련된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1963년 부산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던 정여인에게 형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여인은 이 집의 둘째 아들과 먼저 결혼을 한 거고 첫째 아들, 아주머님의 아내가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약간 꼬인 게 우선 시집을 둘째 며느리가 먼저 왔고 그 후에 첫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와,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인 정여인보다 5살 어리네? 거기다 이 첫째 며느리 딴에도 자기가 5살 더 어리다 보니 괜히 무시할까봐 시집 온 첫날부터 그렇게 둘째 정여인을 기로 누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1960년대, 특히나 더 이런 게 심했을 때죠. 동서, 나 물 좀, 얼음도 같이? 아이씨, 나보다 5살이나 어린 게 형님 노릇을 하려고 드네? 자신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린 형님을 모시게 된 정여인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형님이라는 소리 나올 리가 없죠. 동서, 이번 주에 아버님 제사 있는 거 알지? 알아서 시장 봐와. 아, 그런데 동서는 왜 나한테 형님 소리 안 해? 설마 내가 동서보다 나이 어리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앞으로 두고 볼 거야, 동서. 그냥 따로 만났으면 나한테 언니라고 불렀을 계집애가 괜히 우리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이 첫째 며느리가 약간 여시짓을 하는 거예요. 여시. 시어머니 앞에서는 살살 거리면서 같은 며느리인 둘째 며느리 정여인 앞에서는 형님 노릇하려고 이것저것 명령하고 시키고 이렇게 되니 정여인은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막 억울하고 머리끄댕이 갖다 잡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무리 어려도 형님은 형님인 것을. 사사건건 얄미운 짓만 골라 하는 형님의 길을 꺾어놓고 싶었던 동서, 정여인. 어떻게 해야 내가 저 기집의 콧대를 꺾을 수가 있을까? 아,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건 바로 내가 저 기집애보다 먼저 임신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형님네보다 먼저 애를 낳으면 형님 기가 팍 꺾이겠지? 정여인은 매사에 자신을 교묘하게 부려먹는 얄미운 형님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형님보다 먼저 아이를 낳기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와우, 성공! 3달 정도 지나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3개월입니다. 형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라나? 그렇게 임신 소식을 시어머니에게도 알려드리려고 바로 시어머니 방을 찾았는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니, 형님도 임신을 한 거예요. 선수 쳤네. 나보다 먼저 시어머니 찾아와서 자기 임신했다고 말하고 있네. 둘째야, 첫째가 임신했단다. 임신 1달째래. 장하다, 장해. 이렇게 손수 쳐버려가지고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아우, 저 여시 같은 게 언제 임신을 했지? 가만, 아까 분명히 1달째라고 했지. 내가 3달째니까 그럼 우리 애기가 2달 먼저 태어나겠네? 그렇게 형님과 동서 2사람이 2달 간격을 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배도 서로 비슷하게 불러오죠. 정여인도 이 상황이 너무너무 짜증났지만 반대로 형님도 이 상황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동서,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가족 계획할 때 우리랑 의논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동서네가 우리보다 2달 먼저 애를 낳으면 서열이 흔들리잖아. 우리랑 상의하고 애를 가졌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애를 가지면 뭐 어쩌자는 거야? 참나. 형님,
서열이 흔들릴 게 뭐 있어요.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형님은 형님인 것처럼 2달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 노릇하는 게 당연하죠. 2달 가지고 형은 무슨 형이야. 그렇게 억울하시면 먼저 낳으시던가요, 형님. 기싸움. 약간 이게 여담인데 진짜 이런 기싸움을 며느리들끼리 하나? 저런 집안이 있나?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이랬습니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랐다 보니까 이제 외숙모들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셨거든요.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크고 외숙모들한테 들으니까 이 외숙모들 기싸움이 저희 외숙모들도 나이가 약간 바뀌고 시집 오신 순서도 약간 그렇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남자들 장가를 가도 순서 맞춰가는 게 편하고 동서 형님도 나이 순으로 딱딱 맞춰 들어오는 게 제일 편하다고 말들 하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여튼 2달 먼저 임신을 하게 된 정여인은 형님보다 먼저 아이를 낳는다는 기쁨에 신바람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는데도 애가 나올 생각을 안 하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임신 중독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뱃속의 아이가 너무 작아서 유산될 확률도 크고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나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충격을 받은 정여인 집에 와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애기가 어떤 애긴데 어떡해. 이 모습의 시어머니. 아가 울지마. 이제 곧 큰애 애기 나올 텐데 큰애 애기 낳으면 그 애 네 자식처럼 생각하면 되잖니. 헉이나. 그래 동서 내가 꼭 건강한 아이 낳아서 동서 꼭 기쁘게 해줄게. 이 여시 진짜. 정여인의 마음이 정말. 정여인은 병원을 다녀온 후에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슬픔과 형님보다 먼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약간 우울증같이 온 거예요. 당시가 1960년대였어요. 지금처럼 산부인과 의술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낙후된 의술로 제왕절개가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집에서 그냥 애 낳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 정여인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달 하고도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2달 하고도 더 지났을 때 형님네가 진통이 온 겁니다.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자기 애는 아직까지도 진통이 없는데 출산 징후가 보이니까 놀란 시어머니와 정여인의 남편 그리고 아주머님까지 가족들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정여인만 남은 채 말이죠. 얼마나 우울하시고 힘드셨겠어요. 자기 아기는 지금 죽을 똥 말 똥 10개월 하고도 2달이 더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데 형님은 애 낳으러 가고 집안 마당에 혼자 앉아 하늘 보면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그때 집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 뭐지? 싶어서 정여인이 대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고양이인가? 그런데 그 순간 정여인 눈에 뭔가가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 집 담을 넘고 있는 도둑의 뒷모습이. 이 모습에 너무 놀란 정여인은 바로 도둑이에요!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도둑도 놀란 거예요. 와씨 큰일 났다.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딜 도망가? 정여인도 대단해요. 바로 도망가는 도둑의 바지 가랑이를 부여잡은 겁니다. 그리곤 온 힘을 다해서 도둑이에요!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서 악을 막 쓰다 보니까
배에서 진통이. 도둑이야! 도둑이에요! 도둑이야! 아이고 배야!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애 나올 때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다 부여잡고 머리끄댕이 잡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 낳을 때 본의 아니게 남편 손이랑 막 이런 데를 다 꼬집어가지고 이때 정여인이 도와달라고 막 악쓰다가 이런 출산의 고통이 와버려가지고 더 꽉 도둑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덩달아 놀란 도둑은요, 아기가 나올 것 같다면서 여자가 쓰러지니까 놀래가지고 정여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와 애를 받습니다. 정여인 집으로 들어와서 애를 받은 거예요. 도둑이. 이쁜 공주님이에요. 축하해요. 정말 1960년대여서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땐 정말 집에서 애 낳는 분들도 많으셨으니까. 이때 애를 받아준 도둑이요, 자기도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막 정여인과 같이 울었대요.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벙찌죠. 웬 집에 모르는 남자가 있으니까. 뭐야? 여보, 나 애기 낳았어. 가족들은요, 처음에 애 받아준 도둑이 의사 선생님인 줄 아셨대요. 그렇게 도둑은 별다른 말도 없이 축하한다고 말을 하곤 가족들이 오니까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님도 진통이 와서 병원 갔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고. 출산 진통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 정여인이 먼저 애를 낳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가족들은요, 놀랄 수밖에 없죠. 뭐야? 그럼 그 남자가 의사 선생님이 아닌 도둑이었던 거야? 아이, 누구면 어때? 우리 아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은인인데. 집을 털려고 왔던 도둑 덕분에 도둑이야! 도와주세요! 소리소리 지르고 바지가랑이 잡고 하다가 출산 진통이 와 12달 만에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이 믿기 힘든 사건은요, 실화입니다. 실제로 옆에 분이 인터뷰를 해주신 건데요. 원래 방송 노출이 됐을 땐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었는데 모자이크 제가 따로 한 겁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일은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일인데요. 출산 예정일보다 2달이 지나도록 진통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어 그 도둑을 잡으려다가 출산을 하셨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접니다. 이분이 그 도둑이 받아준 그 아기이신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믿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둑 덕분에 12달 만에 출산하게 된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